안녕하십니까. 프로드림의 수학 강사 서정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모의고사 가형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간단한 지수 법칙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세제곱권이니까 3분의 1제곱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4는 2의 제곱이고요. 거기에 2분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연산을 해주시면 앞에 있는 친구는 약분이 되니까 2가 되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2의 세제곱. 결론적으로 2의 4제곱. 답은 16.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었네요. 자, 2번 풀기에 앞서 3번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1이고요. 여러분들 등차수열 문제죠. 등비수열입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6을 더한 것 같다. 자, 그럼 여러분들 등비수열 아시다시피 일반항 A에는 초항에다가 공비의 n-1제곱으로 이렇게 우리가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세 번째 항이라는 건 R제곱이 될 거고요.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은 R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플러스 6. 그래서 이 항을 하면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6은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R 마이너스 3과 R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고요. R 값은 3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건 네 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R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답은 9, 3, 27. 4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다음 문제를 보시면 2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인 극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여러분들 뭐 각자 취향껏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석적인 풀이를 해드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쏠 때 분모 분자의 지금 이 형태의 켤레를 곱해줄 수가 있죠. 루트 9n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3n분의 위에 있는 거 합차 공식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면 12n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뭐 사실상 루트 n제곱이라는 것도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분모 분자를 모두 n으로 나눠주면 루트 안에 들어가서 이 친구는 n제곱, 이 친구는 또 마찬가지로 n제곱. 그래서 0이 될 거고요. 약분되고요. 약분되고요. 약분돼서 루트 9는 3입니다. 3 플러스 3분의 12, 6분의 12. 답은 2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요. 뭐 이건 완전 FM적인 풀이고요. 여러분들 극한이라는 건 굉장히 커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는 무엇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거 3에 뭐 n에 대해서 이런 제곱이요 이렇게 잡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3n이요. 이런 식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거 이제 3의 제곱이죠. 앞으로 튀어나가려면 자 9로 묶어주게 됐을 때 n제곱 더하기 여기 있는 친구가 3분의 4 2 곱하기 2의 n 그래서 3분의 2의 제곱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런 형태라고 봐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살짝 어떤 거를 더 첨가해서 진행을 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형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형태랑 똑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 3n 빼기 3n이니까 지워지고 3 곱하기 3분의 2 답은 2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사실 정석적인 풀이로 하는 게 여러분들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익숙해지면 위아래 어떤 식변형을 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완전제곱 기본 형태에 대해서 변형이 가능하니까 두 번째 접근에 대해서도 약간의 훈련을 해두시면 실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은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의 핵심은 확률 파트에서 경우의 수 문제를 얼마만큼 학생들이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거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매우 유리한 시험이었고요. 문이과 상관없이 이쪽 부분을 어떻게 공략을 했는가. 그게 관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4번 문제 여러분들 문자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런데
A가 3개, B가 2개가 있죠.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 훈련되셨을 텐데 6개를 배열하지만 같은 게 3개가 있고 같은 게 2개가 있고 1팩은 뭐 곱하기 1이니까 쓸 필요 없는 거죠. 정리를 해주면 2를 2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예요. 3이 1은 3팩과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답은 63번이다. 자, 근데 얘의 수학적인 말뜻은 여러분들 그냥 뭐 문제만 쭉쭉 푸셔도 되는데 시험장에서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만약에 공부를 하는 학생의 입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요런 육면체가 있는 거죠. 뭐 뒤쪽은 점선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 경로를 AAA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고, 자, 이쪽을 BB, 그리고 이쪽을 C라고 해서 AAA, BB, C를 배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임하는 자세는 좀 다르게 다각도로 문제를 분석하는 훈련이 매우 필요할 거예요.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수열에 대해서 일단 무한급수가 수렴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동그라미 부분이 우리한테 주는 힌트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쏠 때 여기 있는 일반항에 해당되는 n분의 an의 값이 제로다라고 우리한테 힌트를 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이 이 성질을 쓰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겠습니다. n으로 나눠주게 되면 n분의 an, 앞에 있는 친구는 0이 될 거고요. 뒤쪽에 있는 친구도 n분의 an 곱하기 an이죠. n분의 an이 결국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an 0이 되고요. 뒤쪽에 있는 이 친구도 0이 됩니다. 지금 0이 되는 부분 선생님이 다 써주면 0, 0, 0이 될 거고요. 결국 남는 건 1분의 3. 답은 3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고를 수가 있었네요. 자, 화면 넘기기 앞서서 7번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극한 문제가 나왔고요. 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을 만족시키는 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극한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려면 앞에 친구가 둘이 00으로 날아가면 끝나죠. 00으로 날아가면 남는 친구가 마이너스 3분의 1. 아, 그럼 여기 공비에 해당되는 4분의 x라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양쪽에 4를 곱하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는 4보다는 작구나. 그래서 이때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앞에서 뒤에 친구를 빼줘서 8 빼기 하나를 더 빼줍니다. 7. 그래서 답은 2번이다. 혹시 기초가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걸 가볍게 정리를 드리자면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때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B-A 마이너스 1이고요. X의 개수가 그러니까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두 경우는 그냥 B-A입니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경우는 B-A 플러스 1이에요. 여러분들 암기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A와 B에 0과 1을 넣으면 대번에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정수 카운팅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머릿속에 꼭 정리를 해두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양수에 대해서 좌표가 있습니다. 2, 로그 4a와 3, 로그 2의 b가 있는데 이 두 점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의 점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원점 0,0으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와 또 원점으로부터 요점까지의 변화,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 델타 x분의 델타 y 값이 같다. 여기는 0,0이니까 앞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 써주면 2분의 로그 4의 a가 3분의 로그 2의 b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족할 때 정확한 a의 값과 정확한 b의 값을 구하시오가 아니고 로그 a의 b 값을 구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위치를 짠짠 바꿔주면 2분의 3은 로그 4의 a분의 로그
2의 B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살짝 장난을 칠게요. 여기 있는 로그 4를 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앞에 있는 2는 앞에 2분의 1로 나갈 겁니다. 그럼 요 녀석이 곱하기 2로 바뀔 거고요. 이걸 넘겨주면 이 친구의 값은 결국 4분의 3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빨간 부분이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로그 2의 2분의 로그 2의 b니까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요 친구는 로그 a의 b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로그 a의 b는 4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었네요. 자, 지금 여기서 쓴 공식은 뭐냐면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 n분의 로그 a의 b라는 요거를 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밑변환 공식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로그 a의 b는 로그 c분의 a분의 로그 c의 b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공식 유도 같은 거 교과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도전들 해보세요. 물론 이게 완성이 돼 있는 1등급 혹은 2등급 학생들은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지금 단순히 암기를 해서 머릿속에 저장한 학생들은 반드시 이거를 반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